자기장이 민감한 분광선을 가지고서 관측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하얀 게 이제 플러스 극이고요. 검은색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극이구나. 그래서 흑점의 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들이 있는 곳을 보면 다 쌍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태양풍의 존재를 네. 우리가 혜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 혜성은- 그쵸. 와, 예. 그렇네요. 혜성의 꼬리를 보면 보통 두 개의 꼬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개의 꼬리는 다 태양 때문인데요. 태양빛에 의해서 혜성의 그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이 가스가 돼요. 이온화돼서 플라즈마가 되는 거죠. 가스 테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또 먼지들이 같이 끌려나가서 테일이 만들어지는데 방향이 서로 다르죠. 가스 테일은 태양의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먼지 꼬리는 이제 가는 방향에 좀 기울어져서 태양의 복사 압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거지만 그 이온 꼬리 같은 경우는 태양풍이 끌고 나간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미 1960년대 우주 관측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걸만 보시고 태양풍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신 과학자분들이 있어요. 대단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구나. 예. 그러니까요. 물론 저것도 보지 않고 수학적으로 태양풍이 존재한다라고 계산하신 분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과거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던 이론이나 예상했던 것들을 입증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코로나 가열 문제를 제가 설명하려고 갖고 온 그림인데요. 가로축이 이제 태양의 광구에서부터 높이입니다. 세로축이 온도고요. 네, 세로축을 보시면 광구에서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코로나에 와서 갑자기 확 올라가죠. 오히려 더 바깥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그렇죠. 갈수록 그 태양 표면에서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이제 식어야 되는데 코로나에서 저렇게 온도가 올라갈까? 이 어. 가열 문제를 푸는 게 오랫동안 태양 물리학자들의 숙제였어요. 여러 가지 관측 장비도 우주에 올라갈 때 저 목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관측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노 플레어 히팅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단위의 플레어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플레어들이 에너지를 위쪽으로 코로나로 공급을 하고 있다. 관측적으로 봤을 때 저것만 가지고는 코로나의 100만 도의 온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또 과학자들이 주장하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웨이브 히팅이죠. 지금 저 선이 어떤 선으로 보이시나요? 자기장선? 아, 맞습니다. 다 자기장 빼면 설명할 게 없어요. 자기장 선이 밑으로 파고들죠. 대류층 밑으로. 대류층은 뜨겁습니다. 그쵸? 100만 도 이상이에요. 광부단에 오면은 6,00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장이라는 게 저 에너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 자기장을 타고 밑에서 이제 에너지를 주면 밑에서 자기장을 땅 때려서 그 에너지가 자기장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에 소실이 안 되면 올라가는 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가서 그게 딱 소실이 된다 이거죠. 에너지들이 코로나에 음. 모이는구나. 밑에 있는 대류의 에너지들이 네. 자기장을 어차피 뚫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코로나에 에너지를 전달하면 우리가 그 정도의 에너지와 나노플레어 에너지 생각했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코로나 온도 정도 올리겠는데? 그렇게 현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자기장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기장에 특히 저런 진동을 보는 게 어려워서 저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과정을 실제 관측적으로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오. 드디어 나왔네요. 태양 흑점과 폭발. 흑점은 네. 광구에 있는 검은 점이죠. 왜 어둡게 보이느냐?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데 왜 온도가 낮을까요?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이래. 태양의 흑점은 자기장이 다발로 저기 꽉 뭉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저기 자기장의 세기가 보통 1000, 2000 가우스 되거든요. 1200 가우스요? 예, 그렇게 강한 자기장이 있다 보니까 밑에서 열 전달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아요. 열이 올라가는데 자기장이 있으니까 얘가 빨리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식어버려. 식어서 올라가니까 온도가 한 4500도 정도 되더라. 와. 그래도 높더라. 그래서 저게 밤하늘에 띄우면 네. 보름달보다도 밝다고 합니다. 주위가 밝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거죠. 지구 자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1가우스가 안 되거든요. 나노테슬라. 한 예, 0.5가우스 정도 될 거예요. 아. 김갑진 교수님 아, 네. 자석 패키지에 보면 그 어. 뒤쪽에 설명이 있는데 완전 센 네오디뮴 자석이 한 800가우스 정도 되거든요. 그 넓은 영역에 그 정도의 자석이 있다고 하면은 네오디뮴 네. 자석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부딪히면 폭발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 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의 흑점은 저런 식으로 쌍극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흑점 위에 저런 코로나 루프가 반대 극성을 따라서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저렇게 아. 극으로 있군요. 저 흑점 옆에 다른 흑점이 있으면 하나는 N극이고 하나는 S극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하나만 생겨도 그 안에는 실제로 자기장 지도를 보면 두 개의 극으로 N하고 돼 있어요. S가 나눠져 있구나. 한 며칠 동안 특점을 계속 관측한 걸로 움직여, 동영상으로 움직여. 움직이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살짝 합쳐지기도 멀어지기도 하고 저 위에 오른쪽에 작은 흑점들을 보시면 막 오른쪽 위에.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흑점이 계속 변하는구나. 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흑점 중에 하나예요. 흑점이 어떤 자기장을 갖고 있는지 자기장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장이 민감한 분광선을 가지고서 관측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하얀 게 이제 플러스 극이고요. 검은색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극이구나. 그래서 흑점의 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들이 있는 곳을 보면 다 쌍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게 헤일의 극성 법칙이라고 해서 60년, 70년대부터 알고 있는 그 법칙인데요. 남반구와 북반구의 모든 흑점들은 저렇게 쌍극으로 나타나면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앞선 흑점의 극성은 서로 다르다. 그게 그렇구나. 이제 태양에서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태양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흑점을 발현되고 뭐 이런 게 변화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기본이 되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파장대로 왼쪽이 채층에 가깝고 가운데가 코로나거든요. 흑점 위로 이런 플라즈마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광구에서는 그냥 검은 점이지만 광구의 그 자기장이 위쪽으로 뻗으면서 저런 플라즈마들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보여주죠. 이 다음으로 이제 흑점 폭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흑점이 폭발하는 모습이고요. 우주에서 극자외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코로나에 있는 자기장들이 끊겼다 붙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영상을 보시면 이게 끊기고 네. 빵 하면서 아. 힘에 의해서 그 흑점에 있는 자기장의 에너지가 빛, 열,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강한 빛을 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들이 형성이 되고 더불어서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바로 자기 재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있을 때 가까이 붙으면 그 사이에 커런시시라는 게 생기면서 뻥 하고 빵하고 끊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나가요. 저 과정이 에너지를 분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게 태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구 자기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 지구 자기장의 폭풍이 일어날 때도 저 끊겼다 붙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고위도로 들어가서 오로라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흑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쌍극으로 일단 생겼죠? 소용돌이 막 이렇게 플러스가? 꼬이는데? 그렇죠. 보이죠? 네. 저게 바로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코로나에 축적시키는 이렇게 꼬는 과정이 흑점에 있는 양극성의 있는 그 자기장의 힘이 존재하잖아요. 네. 자성이 일단 딱 존재하고 나면 저렇게 꽈주면 자기장이 꼬입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체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케이블 타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오른손이 플러스 극, 왼손이 마이너스 극이고 그 위로 있는 자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힘이 느껴지지만 이거는 원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케이블 타일 머리를 한번 꽈보십시오. 꼬이고 이 손에 힘이 느껴지시죠? 엄청나게 느껴져요. 이거 놓으면 이제 안 되겠죠? 이거 놓으면 튕겨나가죠. 네, 그렇죠. 얼굴 맞죠? 이 잡고 있는 요때 주어지는 힘이 마그네틱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끊기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그게 이렇게 더 꼬면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코로나 루프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 오. 그리고 뒤틀려 있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막 코로나 뒤틀려 루프들이 많이 있어요. 꼬여 있는 이런 형태를 플럭스 롭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재결합이 일어났다, 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자연스러운 형태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꼬이고 하다가 더 이상 여기가 못 버티고 빵. 그러면은 엄청난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겠다. 그게 한번 온 거지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그 흑점의 흐름이나 모습들이 실은 이런 뒤틀린 형태의 그 자기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극성이 서로 다른 게 반대 방향에 움직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꼬이죠. 자, 그래서 이제 꼬이고 그러면서 이런 폭발이 터지게 되면 이런 플럭스 롭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온 우주로 빠져나가죠. 근데 저것도 지금 어떤 구조가 보이죠? 자기장 이거 덩어리째로 나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 거구나. 자기장 덩어리째로 나가는. 아. 자기장 덩어리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구에 오면 지구의 자기장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재결합도 아, 일어나고 나도 빵빵빵 이해했어. 뚫고 들어오고. 오. 자, 그래서 이거는 2003년에 있었던 이번에 왔던 G5 지자기 네네. 폭풍이랑 거의 비슷한 세기로 왔던. 그거보다 더 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자기 폭풍은 그 이상 재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태양 활동은 훨씬 셌어요. 보시면 할로윈 이벤트라고 해서 10월 마지막 오, 저때. 날에 엄청난 그 오, 터졌어. 물질들이 오면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온 겁니다. 와. 고에너지 입자는 태양에서 폭발이 터지고 방금 전에 보신 물질들이 방출하면서 그 샥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샥에서 빵 하고 오면 한 수시간이면 도달해요. 지구에. 진짜. 이때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천문연에서 운영하는 그 전청 카메라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오로라가 살짝 보였었어요. 필터를 끼고 본 거라서 좀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21년 만에 온 와, 큰 21년 만에. 거예요. 그렇네요. 그 사이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5년인가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건 G4, G5가 최대거든요. 그 네. G4까지 올라갔던 이벤트가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네. 자기장까지 어떻게 오는지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꼬였죠. 네. 꼬였어. 꼬인 밑에 거예요, 밑에 이거. 밑에 꼬인 잡고 거예요. 있는 데서 지금 네. 한참 꼬고 있어. 그러다가 얘가 거의 힘주죠. 발사. 그대로 발사를 하는구나. 저건 지구 자기장이네요. 예.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오면 그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지금 막 끊고 들어오죠, 앞에서. 어머, 다 잘라. 어머. 자기 재연결로 들어오고 앞에서 자기 재연결이 돼서 들어오고 뒤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이 자기장이거든요. 아, 뚫고 그러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고에너지 입자들도 들어오고요.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저 오로라 나타나는 위치가 저위도로 내려오고. 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죠? 그럼 이런 폭풍들, 태양에서 나타나는 플레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올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태양에는 활동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태양 활동 주기는 흑점을 지표로 할 수 있어요. 흑점의 개수를 갈릴레오가 관측했던 시점에서부터 최근까지 관측한 야, 모습입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관측을 진짜. 했네요. 그렇죠.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반복하고 있고 그게 11년 주기 정도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1년이고 태양의 흑점이 많을 때와 없을 때 극대기와 극소기의 극명한 차이를 볼 와, 수가 있죠. 2009년은 너무 깨끗한데요? 그때 흑점이 상당히 오랫동안 없었어요. 한 1년 이상 유지를 했으니까요. 아. 태양 그 흑점의 상대수를 볼 때 마운더 미니멈이라고 해서 아예 흑점이 거의 없었던 시기죠. 네. 그때 런던의 템즈강에서 그 축제를 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강이 얼어붙을 수는 있지만 저 위에 가건물이지만 집들을 올리고 불도 때우고 마차도 올라가고 엄청나게 얼어 있는 거죠. 저 때를 이제 굉장히 추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레이트 프로스트라고 해가지고 서리가 엄청나게 내렸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저 시기랑 맞는 거죠. 흑점이 없었던 시기. 저 때를 소빙하기라고도 부르고. 실제로 저희는 저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구 온난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태양에 의한 영향을 찾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태양이 우리 지구의 온도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태양이 자전을 하는데요. 태양의 흑점으로부터 자전의 속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적도에서는 빨리 돌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천천히 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차등 자전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모든 유체는 예. 저렇게 흐르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7일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구별로 흑점의 극성이 선행 흑점과 후행 흑점, 따라가는 흑점의 극성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뀐다. 실제로 태양의 남극과 북극의 극성은 22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1년에 바뀌고 또 11년에 다시 바뀌어서 자기 극성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종합해서 나온 게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태양의 자기장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N극이었고 여기가 S극이었으면 11년 후에 이렇게 바뀐다고요? N극, 예, S극이? 예. 지구는 이렇게 바뀌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구도 바뀐다고는 알려져 있는 아, 것 같아요. 몇백 년마다. 그 흑점의 위치도 바뀌어요. 아랫단에 보시면 이제 흑점에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때의 극소기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때 태양의 흑점이 태양의 위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좀 생긴 것 같나요? 나비? 그 태양의 버터플라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점이 극소기가 딱 끝나면 흑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고위도에서 생겨서 저위도로 쭉 내려와요. 그리고 오. 사이클이 끝나면서 흑점이 안 나타납니다. 어.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면 고위도에서 시작해서 저희도로 쭉 내려오고 이거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흑점이 발현된다고 알고 있고요. 북극과 남극에 이제 쌍극이 있죠. 자성이 있는데 유체고 아까 차등자전을 한다고 했죠. 네. 게다가 플라즈마예요.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겠죠. 그렇죠. 적도가 빨리 도니까 적도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결국엔 몇 번 회전을 하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원래 이렇게 서 있던 게 가로로 놓입니다. 이쪽이 자기장이 강화가 돼요. 그게 대류단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네. 대류층에 또 어떤 흐름이 있죠? 온도를 전달하기 위한 흐름이 있잖아요. 네. 얘를 또 끌고 갑니다. 어. 얘가 플라즈마니까 이 대류 운동이 얘를 또 끌어요. 끌다 보니까 이렇게만 놓여있던 애들이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장 자- 에너지가 높아지죠. 네. 자기장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얘가 자기장의 압력이라는 게 커져요. 주위에는 보통 플라즈마의 밀도랑 온도에 의한 압력인데 얘는 자기장 압력이 커지니까 요거를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에 플라즈마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에가 약간 비어요. 마치 탄산수 저희가 컵에다가 따르면 기포 생겨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얘도 자기장이 세지면서 그런 식으로 위로 쭉 올라가게 돼요. 기포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거 자기 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쭉 올라가면서 그게 광부에서 딱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흑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11년마다 이게 많아진다는 게 이게 역전되는 과정 중에서 그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이구나. 실제로는 태양의 그 활동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 시점에 양쪽 극단의 극성이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흑점은 위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밑에 단에서 꼬인 자기 부력에 의해서 밑에 단에서부터 떠올라서 이제 광구에서 표출이 된다. 그리고 광구단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런 꼬임의 흐름 때문에 위에 자기장들이 꼬이면서 자기 재결합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네. 뿜어내는 거죠. 약간 그 탄산수의 거품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점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지구를 향할 때, 지구에 이런 큰 지작이 폭풍을 일으킨다. 교란을 일으킨다. 태양이 자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온전히 이렇게 쭉 나오지 않고요. 꼬입니다, 또. 이렇게 돌면서 던지니까 약간 야구 선수도 커브 던지는 것처럼 예.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휘어서 가는. 그래서 이렇게 도니까 자기장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휘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의 오른쪽에서 터지는 경우에 높은 에너지 입자들은 그렇게 오는 확률이 높아요. 되게 크게 터지는 촬영본들이 있어요. 이번에 터진 것도 그랬는데 항상 오른쪽에서 터지는 거야. 근데 왜 오른쪽에서 터지는 게 왜 우리 쪽으로 오지? 라고 나는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 높은 에너지 입자들 같은 경우엔 어. 태양의 오른쪽에서 터지면 아이고 금방 오겠는데 뭐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터진 폭발들도 결국에 약간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태양 활동 주기에 어디에 있나 매끈한 선이 예측한 선이 되겠고요. 삐죽삐죽한 선이 태양의 흑점 상대수를.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태양 활동 주기 25주기에 있고요. 25주기에 굉장히 큰 폭발이 한 번 있었고 지구 자기장에 큰 교란이 있었죠. 과거의 자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태양의 흑점의 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하게 보이지 않나요? 맥시멈 근처에서. 태양의 흑점 수가 증가하던 지점에서 확 올라갔다가 맥시멈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네. 뒤쪽에 떨어질 때쯤에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뒤쪽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 시점에 네. 강한 폭풍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2003년도 활동주기 23주기에서 떨어지던 지점에서 이제 그러네요. 나타난 거. 그리고 2015년에 발생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승하다가 만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흑점에- 한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활동 주기 맥시멈은 2025년 말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가는데 이 정도 큰 걸로 왔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강소하는 내려갈 때. 페이지에서 이보다 더 큰 게 올 수도 있겠네. 우리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인데 우주 산업 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한 마디 더 드려야 되는 건 아무리 그래도 태양 흑점의 그 활동 주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지금 활동 주기 25주기가 이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터질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 예. 번쯤은 더 터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주로 또 하나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라고 하는 코로나에 있는 태양풍이나 물질들의 온도와 속도를 재려고 하는 그 관측기가 되겠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의 한 모듈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게 되어 있고요. 나사랑 지금 협력을 해서 관측기를 개발을 했고요. 나사에서 이제 모듈도 확보를 해서 지금 올해 9월에 이제 쏘아 올려서 진짜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 저기 카시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저기 카시라고 붙어있는 카메라하고 CC박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필터 휠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비행 소프트웨어랑 지상에서 명령을 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저희가 다 엔지니어들께서 개발을 했습니다. 직접. 이번에 많이 기술을 축적을 하셔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측기를 우주에 올릴 텐데
때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태양에서부터 태양풍 그리고 자기권 전리권 그리고 자기권 밑에 대기권까지 연구하는 분들이 쫙 포진해 있거든요. 이 연구를 태양권으로 확장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양과 지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달 넘어서 화성 그리고 그 앞으로 갈 곳들까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태양권 전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것 같고 좋은 결과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